야외 행사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 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를 올렸습니다만은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큰 아들 관련 의혹을 국민의힘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도 다시 수면 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다시 거론되는 게 달가울 리가 없을 텐데요. 한 친문단체가 어제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 규탄 집회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형수 욕설 녹음을 틀었는데 여당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욕설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예,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말 새 정확히 그제였습니다. 친문성향의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이런 후보를 뽑아야겠느냐. 부산 서면거리에서 대형 스피커를 통해 형수 욕설 파일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선관위 유권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조치나 행동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제 형수의 욕설 문제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이제 인터넷 등에서 이제 돌아다녔던 것이고, 예. 지금도 유튜브 등등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자, 이런 욕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틀 때 전체를 트는 행위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욕설 부분만 편집해서 트는 행위가 있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틀면서 자, 지금부터 욕설이 시작됩니다라고 안내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이 경우에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사실을 물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제 답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녹음을 부분적으로 편집한다든지, 예. 이럴 경우는 이거 명백하게 선거 후보 비방죄에 해당된다. 선거법 261조 후보 비방죄에 해당되는데, 전체 파일을 공개하는 거는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후보 비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넣는 경우도 그러면 상황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렸어요. 예. 그런 해석이 있자마자 바로 이제 이 깨어있는 시민당인가요? 이제 이 당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 변호사비 대납 맞아요. 관련돼서 그 이제 고발한 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산에서 전체의 파일을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튼 것이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런 해석은 있지만 이건 해석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고발해서 법정에 갈 경우는 또 법원의 판단이 있긴 하지만, 예. 일단 선관위 차원에서는 전체 어떤 그 파일 자체를 그냥 그대로 트는 행위, 이거는 후보 비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녹음 파일 관련한 내용이 비방 목적으로, 낙선을 시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트는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방을 목적으로, 낙선을 목적으로 이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질 경우에는 무조건 위법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을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유포할 때는 무조건 위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본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충돌해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선관위는 원본을 트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서영교 의원은 위법이 맞다. 민주당 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길래 저런 발표를 한 겁니까? 일단 선관위가 좀 이상한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해석의 문제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해석해도 그만, 저쪽으로 해석해도 그만. 그런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게 또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법원의 경우는 가처분 결정 등을 통해서 통화 녹음이 지극히 내밀한 사적 대화이라서 이 공공의 이익이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251조가 예. 낙선 목적으로 비방 행위 무조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틀든 뭐 이것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편집해서 틀든 자막을 달아서 틀든 이것은 비방 목적과 낙선 목적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세게 한 것이고요. 선관위가 이번에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목소리가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저런 시민단체가 저 욕설 파일을 틀 때 압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게 뭔가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두 가지 다 존재할 수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저 이동학 의원님의 민주당 내부 목소리도 들었지만 집권 여당이 선관위 겁박하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야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욕설 논란이 지속적으로 파일이 유포되는 경우에는 실제 방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우리 언론에 있어서는 언론에서 항상 반론권을 부여하고 패널들도 서로 간에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인 것 같고요. 실제 이제 편집본이든 원본이든 이게 위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실상 비방 목적으로 계속해서 유포를 하면서 이런 후보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이건 실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위법하고 과거 총선 내시 부적절한 불법적인 후보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비록 공익적 목적이라도 낙선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니까 예. 그런 법의 취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부 시민단체 저 욕설 파일 녹음 튼 것 선관위와 민주당의 입장까지 각각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최근에 당내에서 징계를 받았던 이상희 제주대 교수는 시민들을 협박하는 정치적 헛소리다. 민주당 의원들 인식이 딱 전과 사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희도 저거보다 세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정과 사범 수준이다, 정치적 헛소리다 이 이상의 이제 발언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재명 후보의 욕설, 형수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가처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가처분하고 이 선거법 상에 이제 트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건데요. 그거는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대상이고 이거는 선거를 할 때 이걸 틀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좀 달라요. 예.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뭐하러 민주당의 법률 지원 단장이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했겠어요. 그냥 안 틀지 마라. 이거 가처분 받은 거 있으니까 안 틀어야 된다. 그럼 처벌받는다. 이러면 끝인데 뭐하러 선관위에 물었겠어요. 선관위에 물어서 선관위에서 해석에 따라서 선거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이 선거 때는 대선 때는 그 행위 규범이 예. 선관위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깨어있는 시민당인가요? 부산 서면에서 이 원본을 다 틀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문제 될 것 같으면 고발하라고요. 고발하면 되잖아요. 지금 서영교 의원의 얘기는 예.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선관위에서는 무조건 위법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 고발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는 선관위의 해석은 이게 비방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트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분 전체를 트는 거는 가능하고 예. 또 일부에 언제 몇 분부터 욕설이 시작되니까 몇 분부터 들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난 너무 놀란 게 예. 행안위 위원장인데 서영교 의원이 무조건
유권 중앙선관위가 다 위법하다고 밝혔대요. 본인이 법률 해석의 기준이 아니에요. 유권 해석은 중앙선관위가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행안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선거 때는 중립 내각이 필요하니까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 당적 가진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하는 예.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행안위원장조차 그 중앙선관위가 행안위에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재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관위 유권 해석과 맞물려서 꽤 논란이 클 것 같은데요.